교육부가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신학대학들이 이 진단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이번 정기총회에서 바로잡기 위해 교단 저변의 의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 예장 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는데요. 정기총회를 한 주 앞두고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먼저 모임을 갖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교단 저변의 공분을 모아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이번 정기총회에서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예장 목회자 대회가 열립니다. 명칭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목회자 대회에서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이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는 세습 금지법을 무시한 명성교회와 총회 재판국에 대한 교단 저변의 공분을 반영한 겁니다. 대회에는 통합총회 소속 신학생을 포함해 목회자 1000여 명이 참석해 한 주 뒤에 있는 교단 정기총회에 세습 사태 해결 의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회자 대회의 설교는 김사만 목사의 교단 탈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목회자 대회 실무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이근봉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뭐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교회는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은퇴한 이 문구 가지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때문에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다룰 이번 교단 총회는 예장 통합 총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총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태 해결을 시작으로 교회의 개혁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한 개교주의, 그다음에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앙, 또 공공성 없음 이런 것들이 그 뿌리이기 때문에. 한편 예장 목회자 대회는 예장 통합총회 본부가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총회 유지재단 측이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강당 사용을 돌연 불허했습니다. 대회 준비위 측은 장소 사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100주년 기념관 주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신학대학들은 이 진단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1차 결과를, 지난 23일에는 2차 결과를 발표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이번 달 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는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그리고 진단 제외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경우 입학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루터대와 한신대, 한세대 등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이 될 경우 입학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중 진단제외대학이란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이거나 재학생 절반 이상이 종교계 학과이거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를 받은 대학 등으로 신학대학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단제외 대학에 속했다 하더라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대학과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신대를 비롯해 서울신학대와 장신대 등 신학대학 상당수가 진단 제외를 신청했습니다. 진단에서 제외된 30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신학대입니다. 신학대 측은 일반 대학과는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단 제외 대학도 정원 감축 공고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평가를 신청했다가 자칫 더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조사하고 무리하게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교육부의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보다 신학대가 일반대와 경쟁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60만 명이 넘어서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강합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의 한 교회에선 난민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예멘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성 교회가 세미나를 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해온 공익법무법인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주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예멘 난민들은 전쟁 피해자로서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여전히 내전 중인 예멘은 현재 약 2,200만 명이 보호를 요하고 하루 130여 명의 아동들이 죽어가고 있는 절망의 땅이라며 예멘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창기에 예멘 난민들이 도착했을 때 보호가 필요한 전쟁터에서 탈출한 난민들으로 읽힌 게 아니라 어떻게 읽혔냐면 정말 수상하고 무슨 범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것 같고. 이 변호사는 이러한 난민 유입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배타적 존재인 난민들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도 어렵고 힘든데 여기 더 들어오면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이상으로 자꾸 기존에 있는 문제를 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변호사는 특히 난민들을 적대하는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낸 곳이 오히려 교회였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민 문제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다가온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은 무엇일지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등 보수 교계들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기만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대책위 측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성평등 정책이 윤리,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부추긴다며 성평등 정책 확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범식 이후에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9월 17일부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8차 총회를 앞두고 새소망교회 박종철 목사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임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회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 외에도 제2부총회장의 상록수교회 이종성 목사가 단독 입후보였으며 제1부총회장에는 후보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질 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는 공명선거 서약을 다짐하며 깨끗한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구 예장 백석 총회와의 교단 통합에 합류했던 구 예장 대신 교단 측 일부 교회들이 백석 측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통합 교단에서 이탈했습니다. 대신 측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모 일간지에 백석 교단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 인천 청운교회에서 대신인 대회를 열어 결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비대위 중심으로 모인 대신인 대회에는 대신교단 총회장을 지낸 김요셉 목사를 비롯해 김춘국, 황수원 목사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중앙교회와 한국중앙교회 등 구 대신 측 대형 교회들 대부분은 백석과 통합한 교단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측 비대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대신 수호 측과 교단 총회를 함께 열어 대신 교단 복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들을 모아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르침을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저널리스트 스탠 거스리가 성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집중한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위한 질문을 던지셨다며 그의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을 직시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질문 300여 개를 26개의 주제에 따라 구분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김숨 작가의 위안부 증언 소설 2권입니다. 이 두 소설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기로녹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성노예 피해 여성의 처절한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은 화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록됐으며 성노예 희생자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사실감 있게 전합니다. 우리는 왜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존 헤어 교수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짚는 책입니다. 저자는 먼저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사는 게 가능한지 질문하며 도덕적 요구와 인간의 실행 능력 사이에는 소위 도덕적 간극이라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 도덕적 간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속죄와 칭의, 성화라는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간극을 넘어서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 교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도 선출하게 되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수도권에 이어 제주에서 부총회장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제주지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김정서 목사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힘든 세상에서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믿음을 올곧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사 후보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와 장로 후보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교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경북노회 청년연합회가 연합수련회를 개최해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와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 대조제일교회 이광재 목사 등 유명 강사 8명을 초청해 특강과 설교 등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선교 선교사는 고난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삶을 회고하며 신앙에 당당해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경북노회 교육자원부는 2016년부터 지역교회 청소년과 청년을 초청해 연합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맘때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신앙 사경회를 준비하는데요. 부산 백양로교회에서는 교회 부흥을 위한 여전도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신앙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백양로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한 여전도회의 역할을 주제로 여전도회 협의회 신앙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안락교회 우영만 원로 목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청주서 지방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기적의 교회 정성학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공주시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가해 기독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문화행사는 주은 글로리아 오케스트라와 공주 지역 교회 중창단, 악기 연주 등 아름다운 음악으로 시민들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순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가 신입생 입학식과 개학식을 열었습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순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가 신입생 입학식과 개학식을 열었습니다. 하늘샘 국제학교 오영재 이사장은 신입생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연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샘 국제기도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실 거예요. 새로 취임한 김병호 중고등학부 교장은 선교사역과 국제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신앙 안에 창의적인 교육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업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과 또 여러 가지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대학 진학 진로까지 제가 하늘샘과 또 이 한국의 여러 기독교 학교 연대하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는 올해도 4명의 원어민 선생님을 부임해 학교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